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도 아니지 저 없었어요. 그래, 지난주. 그래서 지난주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저 아프리카 좀 다니고 왔습니다. 아프리카는 또 왜 갔어요? 항상 똑같은 거예요. 촬영 때문에 가요. 가기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나라에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보내는 거죠. 본인이 일부러 또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프리카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앙골라, 케냐, 루안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아직 진짜. 거기도 좀 내란도 있고 이런 나라 아닌가요? 다 정상도. 아니 다들 물어보더라고. 예, 저도 궁금해서요. 네, 알파고 너네들이 좀 독재 성향이 남한, 북한 뭐 관련 없이 그냥 유전자인가? 아무리 민주화해도 예. 그저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건가? 대단하십니다. 되게 아픈 얘기네요. 예. 그 촬영하러 갔다 왔는데 잘 다녀오신 거죠? 네, 끝났습니다. 네. 다행히도. 어떻게 그 소감은 어때요? 그 느낀 앙골라, 케냐 다 좀 그런. 아니 소감은 이제 제가 그걸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 지금 이 말 듣고 더 분노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식민지 과정이 100%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독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민지를 뼛속까지 당했던 나라하고 거의 안 당하는 나라의 국민들의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이티오피아 사람들의 눈빛하고 나머지 나라 사람들의 눈빛이 이티오피아는 식민지가 안 됐어요. 제대로 안 됐어요. 안 됐었어요. 예, 뭐 이태리가 시도를 했는데 영국, 이태리 뭐 갔던 것 같은데 이태리였죠. 이태리 하려고 그렇죠? 했는데 안 됐는데 됐죠. 그래서 이티오피아 사람들 눈빛하고 같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다른 나라들의 눈빛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케냐나. 그걸 보고 오케이 일본이 쳐들어왔지만 그 식민지 기간이 100%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독립하니까 우리의 눈빛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 눈빛하고 뭐 관계된 건지 모르지만 지금 계엄 탄핵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외신들이 우리 계엄 탄핵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요. 특히 영국의 더 타임스에서 김건희를 맥베스, 레이디 맥베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어떤 네. 내용이죠 이게? 그게 왜 우리가 마리 앙뚜아네트 이러면은 실제로 뭐 전문가들은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사치의 상징처럼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빵 대신에 뭐 그거 밥 빵이 대신에 없어요? 빵. 예, 케이크 밥 대신에 드세요. 케이크 뭐. 이렇게 얘기를 파스타 하는 드세요, 것처럼. 파스타. 예. 네. 자, 이게 레이디 맥베스 하면은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잖아요. 네. 맥베스가. 그래서 레이디 맥베스가 영국인들한테 딱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대요. 굉장히 권력의 화신. 남편을 부추겨가지고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해서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아주 희대의 악녀, 뭐 이런 이미지거든요. 악녀다. 당연하죠. 멀쩡한 왕을 아니 왜 죽이고. 이렇게 강조하세요 밑에다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린 모르니까. 네. 영국에서는 유명한 거지만. 네. 그래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레이디 맥베스 같다. 그리고 뭐 사치에 있어서는 마리 앙뚜아네트 같다. 그리고 얼굴 성형에 있어서는 마이클 잭슨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김건희 때문에 그녀가 수사를 당하고 기소를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짚었어요. 우리보다 더 심하네요. 예, 다 네. 짚어주셨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설마 우리 언론에서, 그러니까 주류 언론, 우리도 이제 솔직히 말하는 메이저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걸 외신들이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모든 얘기들을 샅샅이 저 같은 전문가들이 아는 것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얼마 전에 그 영상이 나왔잖아요.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 손잡으면 손금 봐준다고 하면서 다 나왔죠. 예. 그것까지 얘기가 손금 나와요. 여왕이라고 또 얘기. 그 얘기 나왔어요. 나옵니까? 예, 이 기사에 그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뭐 주가 조작, 학력 위조, 뭐 이런 얘기 아니 다 그리고 나옵니다. 이것도 있어. 한국에 나와 있는 외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The Times의 그 여기 The Times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에코노미스트 같은 미국 그 영국의 그 경제지 있잖아요. 네. 그분 이제 그러한 다양한 서양계 언론사들의 한국 특파원이 있고 특파원들 오케이 서양 형님이시고 한국말 한마디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주로 부인들이 한국 분이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의 디테일을 모를 리가 없어. 여기 다 나와 안다는 있다면. 거네. 다 안다는 거네. 예, 여기 나와 있다면. 그래서 디테일하게 본국에 얘기를 하고 그게 보도화되는. 우리 당연하죠. 주류 언론에는 뭐 겁나서 그런지 어떤지 그런지 못한다면 그렇죠. 외신에서 더 심해요. 주류 언론이 예. 그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복무하는지도 외신에서는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부분들 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7시간 전화 통화했던 내용들 중에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은 네. 서울의 소리 가만히 안 놔둘 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이 더 타임스가 다 짚은 거예요. 야, 참 말씀처럼 더 타임스는 그 특파원들이 어쨌든 간에 한국 문화를 더 잘 알고 있고 아내분들 배우자가 예, 뭐 본인이 그걸 몰라도 한국말 안녕하세요 말고는 한마디도 몰라도 부인이 알수 있을 한국인이니까. 것이다. 예. 자 이번에 집회 문화도 뭐 외신에 대단한 관심을 이렇게 보였는데 특히 또 국회가 표결을 통해서 계엄 해제한 거 이거를 많은 국가들이 주목을 했어요. 네. 동남아에서 야 저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동남아는 뭐 계엄 해제하든지 그 전차 밀어붙이고 그냥 몇몇 나라 미얀마가 그랬나요?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가 우리 민주주의를 또 봤던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는 사실 우리하고 문화적 환경이 너무 다르죠. 네. 뭐 종교도 사실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동남아에서 최근 들어서 한류가 어마무시하게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냐면 태국에서 왕실 모독죄에 반대하고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고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을 때 수많은 청년층들이 나와가지고 케이팝을 부르면서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케이팝을 불렀다고요? 네. 와우, 그리고 와우. 필리핀에서는 지금 마르코스 대통령 이 이제 당선되기 전에 대선 과정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민주 진영의 후보에서도 사실은 케이팝이 네. 어마무시하게 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아하. 가장 민주화되고 모범적인 나라예요. 아하. 그리고 굉장히 소프트 강국이고 소프트 파워 강국이고. K-팝은 악용될 때도 있어요. 에르도안도 선거 자, 또 유세 에르도안 운동도 그렇게. K-팝 썼거든요. 에르도안. 네. 네.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예, 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동남아에서는 사실 이런 것 자체가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걸로 끝인데 게임 우리는 끝인데. 예, 국회에서 바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가서 장갑차를 막아서잖아요. 그 과정에서 유혈 사태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 일어났죠. 심지어 굉장히 질서정연했어요. 맞습니다. 시민들이 질서정연했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금방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 누구나 없겠습니까? 근데 아하. 우리 시민들 처음에 첫 번째 탄핵 안 됐잖아요. 그거 가결 안 됐을 때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질서 다 지키면서 탄핵을 요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응원봉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또 케이팝이죠. 또 그렇죠.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봤을 때는 이게 시위야? 축제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이 한국의 시위에 좀 가보고 싶다. 진짜 경험해보고 왔어요. 싶다. 예. 해외분들이 와서 외국 분들 구경- 저 사실 현장에서 많이 뵀거든요. 구경하고 가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응원봉 있거든요. 저도 네. 응원봉을 샀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하나의 어떤 한국이라는 나라는 시위마저도 너무나 멋지게 해내는 나라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정치가 못 쫓아가는 나라가 돼버린 네. 거죠. 예. 자, 동남아가 알파고 동남아가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 K 집회가 확립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K 시위. K 시위, K 집회. 솔직히 말하자면 K 시위가 이제 성립됐는데 그만큼 정치적인 환경도 확립된 거예요. 동남아에서는 아직도 시위가 아무리 K 시위를 하려고 해도 네. 안 됐어. 상대편이 그렇게 착하지는 않아요. 뭐 우리는 뭐 착해서 이걸 막았나요? 아니 예. 결론적으로는 그 이번 계엄령 사태 때 또 보시다시피 군인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다는 그 아하. 영상들이 포착됐잖아요. 예. 그쪽은 그 민주주의는 시민만으로 되는 거 아니고 그 시민들의 연장선으로 이제 공무원들까지도 그걸 받아야 돼. 군인들도 우리가 네, 군인뿐만 아니고 시민- 모든 이제 공무원들까지 그걸 받아들인 되니까. 상황이 돼야지 그 확립이 될 텐데 그거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이가 생각을 있죠. 하는 거예요. 네.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반대급부적으로 이 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민주화를 엄청나게 이뤄내려고 노력했는지 목숨 바쳐서 투쟁하신 분들의 그 노고가 여기서 저는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군인들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모들 입장에서도 감히 내 아들을 계엄군을 만들어 반란군을 만들어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다라고 생각했던 젊은 청년층들이 이번 시위를 주도했단 말이죠. 그들의 방식으로. 2030들이 다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예. 저는 거기서 감사합니다, 와 진짜. 희망이 예. 있다. 이래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사실 지금 이 시위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극우가 굉장히 준동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정치 세력 역시도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의석수를 많이 얻어가고 있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은 네.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 계엄령까지 선포가 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해내는지 그 과정을 전 세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다? 다른 나라한테 실제로 굉장히 큰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일각에서는 이게 K-팝 콘서트 같았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정말 대단하다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이 듭니다. 계엄 이 탄핵 때문에 계엄 내란 이것 때문에 참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우리 말씀대로 얻은 것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만 더 다뤄보죠. 일본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도 참 일본이 일본했다라고 생각하는 네. 게 뭐냐면 전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시민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 와중에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없었는데 한일 관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양보해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해준 한국 정부는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돼 버리고 나면 분명히 반일 감정을 가진 또는 반일 외교를 할 정권이 들어설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 이 걱정부터 하고 있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예. 심지어 극우 언론에서는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계엄이 뭐가 잘못됐어? 예.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왜 대통령이 계엄 못해? 라는 식의 일본 극우와 윤석열과 내란숙의 윤석열이 얼마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보도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예, 알파고. 지금 예. 튀르키예에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스 언론에서 튀르키예 정치인을 옹호하면 그 사람 나쁘다라는 거 있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죠. 일부러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MC님이랑 같은 지역구에서 붙게 되면 제가 그리스에 가서 진짜 이름도 없는 신문사에다가 일부러. 돈을 매겨가지고 지금 MC님에 대한 옹호 글을 좀 약간 띄워주거든요. 그리고 봐봐 그리스 언론에서 옹호 글 나왔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반대로. 이런 거 있는데 한국에서 아직 그 정도로 감수성이 발전되지. 지금 일본 한국 관계나 그리스 튀르키예 관계 좀 비슷하잖아요. 네, 사실 네, 비슷한데 예. 서로의 언론에서 글이 나오면 그거는 비판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 극우 매체가 계엄을 옹호한다는 게 사실 놀랍잖아요. 자기들이 뭘 안다고. 아니 일본은 아니 왜 놀라? 너무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좋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 도대체 우리가 늘 그리고 그래서 그 그쪽 얘기를 하는 나라는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그렇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한 달 동안 독박원 생활했어요. 네. 도쿄에서 시위 일본에서? 아무것도 거의 없어요. 가끔씩 그렇죠. 공산당 나와서 없죠. 뭘 하는데 예. 사람들이 너무 조용히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시민들은 정치로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자민당 독재 체제니까요. 독재니까요. 네. 일당 독재를 계속하고 일당 있으니까. 독재를 계속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일본도. 예,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을까. 자, 중요한 거는 미국 부분이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1월 달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다 뭐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다 언급했는데 우리는 쪽 뺐습니다. 한덕수하고 이제 트럼프 두 사람의 어떤 만남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봉인된다 한 트럼프가 볼 아니요. 이유가 있나요, 이거? 아니요. 왜요? 저희 그 이번 시위에서 예. 유행한 말 중에 하나 있잖아요. 쥐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예.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심지어 내란과 관련된 피의자입니다. 이 사람. 예.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명칭만 신경 씁니다. 그 대통령 권한 대행 너무 길고
트럼프가 발음하기엔 좀 약간 힘들고 내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트럼프도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아 트럼프가 예.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무슨 권한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만나느냐. 그리고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당연히 빠진 거는 지금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트럼프 인수팀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정권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정권 들어오면 우리는 얘기하면 된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예전에 1기 때는 사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가 만났잖아요.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 지금 뭐 권한대행이긴 합니다만 윤석열이 북한을 굉장히 적대시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북한하고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그럼 빼.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패싱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하여튼 빨리 좀 정리가 안 되면 뭐 외교 상황도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떤 탄핵이 빨리 결론이 좀 지금- 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 트럼프가 들어서는 것에 대비하느라고 엄청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왜냐하면 어마무시한 변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자 방법 찾기에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권한대행인 상황이고 이것도 지금 저희는 문제라고 외교가 봐야죠. 올스톱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중동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붕괴가 됐고 지금 아사드가 러시아로 망명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8일에 다마스쿠스를 시리아 반군이 이제 들어가면서 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을 하는 망명했어요. 상황이죠. 예. 그러면서 반군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반군 지도자가 군복을 벗고요, 양복을 입었어요. 양복을 입었어요. 예, 양복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북서부 지역에서 따로 정부를 하나 꾸리고 있었는데 그 정부를 담당하던 사람을 임시 총리 자리에 딱 앉혔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통합 혼란 수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리아 유엔 특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국의 외교관들이 지금 외교 특사들이 그 시리아 반군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굉장히 서방 국가들이 원하는 방식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기존 아사드 정부군이었던 사람들을 위한 사면 절차를 밟고 있어요. 네. 화해센터라는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와서 신고하면은 니들 죄를 사면해주겠다. 단 고위 간부는 절대 사면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어쨌든 수습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했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반군 측하고 우리 협상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 어떤 첨단 무기들은 다 리비아 쪽으로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하고 예. 자, 이란도 우리는 시리아 반군 쪽하고 우리도 대화할 용의가 있어라고 하는데 글쎄요. 예, 반군 입장에서 시리아 정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란 측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시아파라든지 관련해서 우리가 안 건드릴 테니까 니들도 아사드 도와주지 마라는 아하. 조건을 걸었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 대화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는 잘 나오진 않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란과 러시아의 입지가 줄어든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근데 이 아사드 붕괴에 튀르키예가 역할을 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얼마 전 튀르키예 국정원장이 다마스쿠스에 왔는데 하야타르 라시암 지도자 그 모하메드 알졸라니 예. 운전을 시켜줬잖아요. 운전시켰다. 예, 더 얼마나 많이 검증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면 예. 이게 튀르키예 얻을 이익이 있습니까? 많죠. 에르도안이 그거 덕분에 13년 동안 해먹은 거예요. 에르도안이. 에르도안이 나는 지금 네. 시리아에서 민주화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외세가 나를 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르도안의 이 모든 것이 시리아 내전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리아 내전 끝났잖아요. 예. 에르도안의 입맛에 맞게끔 끝나지 않는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에르도안은 적어도 북방에 있는 쿠르드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쿠르드 정권하고 이 아야타르 라시암의 지도자는 나름 좀 합의를 보려고 하지만 또 튀르키예한테 직접 사주를 받는 튀르키예 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시리아 군이라는 또 다른 집단이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지금 맨비진이 끝났고 고바니에서 네. 교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뭐라 해야 되나 그 시리아는 이제 시한폭탄이에요. 아하. 자, 제가 내전이다. 잠깐 설명을 네. 해드리면은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원래 있던 쿠르드족도 사실은 미국이 쿠르드족한테 야 IS 우리 칠 건데 너네가 그거 도와주면은 네. 너네가 이쪽 지역 차지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미국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쿠르드가 시리아 민주군을 형성을 했어요. 쿠르드족이. 네. 그래서 북동부 지역이 원래 이제 살던 곳인데 거기서 IS를 치는 북서부 쪽에 IS를 치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럼 미군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튀르키예는 사실은 쿠르드족이 가장 많은 사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튀르키예가 가장 쿠르드족을 억압을 하는 싫어한다고 싫어하는 알고 있습니다. 탄압하는 네, 그런 대표적인 나라인데 쿠르드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에르도안이 가장 싫어하는 쿠르드족 이제 반군 세력들하고 사실은 이 시리아 민주군하고 내통하고 있다라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쿠르드족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아니 얘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미군은 사실 어느 쪽이에요. 쿠르드족을 자기들은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데려다 써놓고는 튀르키예의 공격을 못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를 해서 야 싸우지 마 하고 있는데 튀르키예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없네요. 거죠. 근데 이번에 게임이 네.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시리아 내전에다가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개입하게 된 거고 예.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 거의 다마스커스 20km까지 왔어요. 아, 시리아 골란고원. 네, 골란고원 넘어갔어요. 골란고원이 이거 넘어갔군요. 다 먹었고 지금 다마스커스 20km까지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보기에는 쿠르드족 이제 이스라엘이 탄생했을 때부터는 항상 그거예요. 비아랍 개념들을 중동에서 이제 키워주자. 그렇죠. 그래서 튀르키예, 그래서 이란, 그래서 에티오피아.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튀르키예 좀 흔들리니까 그러면 쿠르드족 애들이 나오면 중동에서 그러면 우리는 아랍 상대로 뭘 했을 때는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게임에 개입했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관계가 너무 땅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보기에는 그 쿠르드족이 절대로 거기서 갖고 있었던 그 힘하고 땅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튀르키예하고 미국이 거기서 쿠르드족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시킨 대로 미국이 움직이니까 쿠르드족이 많이 완전히 후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자, 골란고원은 원래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뺏은 곳인데요. 네. 국제법상은 여전히 시리아 영토입니다. 시리아 땅인데. 근데 그 골란고원이 사실 이스라엘이 땅이 굉장히 메마른 땅이거든요. 네. 근데 골란고원이 좀 물 때문에 그래요. 식수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래 거기 드루즈파라고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네. 여기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은 정착촌을 지어가지고 유대인 3만 명 이상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전화통화를 해요. 15일 날 네타냐후가 나 어제 트럼프하고 다 얘기했다 이러면서 나 조만간 여기 정착촌 늘려가지고 유대인 인구 2배로 늘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원래 완충지대에 유엔 감시군이 있었는데요. 네. 완충지대까지 지금 이스라엘군이 다 먹었습니다. 음. 그래서 시리아 반군 지도자는 우리는 오랜 시간 갈등과 전쟁으로 너무 지쳤고 지금은 재건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충돌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니야. 반군이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안보가 위험해 이러면서 계속 폭격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이스라엘 본국이 반군 지도자가 그쪽 지역 출신이에요. 아. 우리가 졸란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랍 말로 기 발음하고 지 네. 발음이 헷갈리니까 원래 골란이 있네 졸란이에요. 같은 쪽이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땅이 가명이에요. 그 땅이 시리아한테 뺏기니까 거기 있는 시리아 사람들이 빠지니까 자기 그렇죠. 부모도 그쪽 지역 사람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골란고원이 뺏길 당시에 시리아인들이 많이 피난을 나와버린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리아 상황 아마 이것도 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알파고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